이번 시간에는 합병영업권과 합병매수 차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0년 6월 8일 개정이 되면서 개정 전에는 이제 합병영업권으로 이제 불렀고 개정 후에는 합병매수 차손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의 합병매수 차손은 그 과거의 합병영업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현행은 이제 합병매수 차손이니까 합병영업권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의 합병매수 차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은 합병영업권, 그러니까 개정 전에 합병영업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합병매수 차손이 과거의 합병영업권이니까 이 관계가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그 합병매수 차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이 사건은 삼성 SDS와 삼성 네트워크스의 그 합병인데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삼성 SDS와 삼성 네트워크스는 합병 비율을 1대 0.153으로 해서 합병을 하면서 네트워크스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삼성 네트워크스의 주주들에게 총 1,594만 4천 주죠. 신주를 교부하고 1주당 50원을 합병 교부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피합병법인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9천억, 9,040억을 지급했다. 그리고 합병법인은 삼성 SDS가 되겠죠. 합병법인은 위 합병대가 9천억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 자,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순자산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그러니까 합병 대가에다가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가액 3,210억, 이것의 차액이 이제 5,830억이 나오는데 이 5,830억은 1,660억은 무형자산이고 그다음 4,170억은 영업권이다. 이것을 각각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병법인의 회계처리로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이 됩니다. 이제 차변은 승계한 자산이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이죠. 대변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장부가액이 아니고 공정가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로 승계를 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이 다시 말하면 삼성 SDS와 삼성 네트워크스를 합병하면서 장부가액법이 아닌 매수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5,830억 중에서 1,650억은 무형자산으로 계산하고 4,170억은 영업권으로 계산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형자산이 1,650억이 되고 영업권이 이제 4,170억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을 이렇게 승계를 했고,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이걸 공정가치로 승계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로 승계했다는 얘기가 되고, 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가치로 승계를 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본금 주발초는 바로 이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합병으로 지급한 합병 대가가 되겠죠. 9,040억.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금 주발초 합병 교부금, 그러니까 합병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 이것을 다 합치면은 결국은 9,040억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 개를 합한 것이 바로 이제 합병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산과 부채를 피합병법인으로 승계했는데 자산의 승계가액은 얼마입니까? 1조 980억이 되죠. 1조 980억. 자산은 1조 980억이 됩니다. 자산으로 승계한 가액은 1조 980억. 자, 이것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지만이 뒤에 가서 합병영업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해서. 피합병법인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았던 고객관계, 이제 기타 무형자산의 가치를 1530억 원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정가치를 1170억에 평가를 했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1650억 중에서 무형가상 1650억 중에서 이 1650억 속에는 고객관계에 대한 무형자산으로서 1530억을 평가를 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정가치를 117억, 이거 1110억이라 그러는데 1110억이 아니고 117억을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30억하고 117억하고 합하니까 이제 1650억이 됩니다. 이거 무형자산은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피합병법인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았던 이것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장부에 계산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업권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영업권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이 영업권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 안 했냐는 그런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 그러니까 SDS의 그 회계 처리는 이런 내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하면서 여기에서 영업권으로 회사에서 계상한 영업권은 4170억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은 1조 980억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억. 자본금 지발조 합병교부금을 합한 금액, 이것이 바로 합병대가라는 것. 합병대가가 940억이 되겠죠. 940억. 자, 다음 넘어갈까요? 이 시간에는 합병영업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합병영업권과 합병매수 차손의 관계죠. 정확하게 말하면 좀 생소한 그 내용이면서도 합병하면 그 합병영업권에 대한 그 질문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첫 번에 보고 바로 그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오랫동안 이제 강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데 가서 이제 글도 기고를 하고 이런 것도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그 좀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물론 이 시간을 갖고 이 시간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런 것이 바로 개정 전에 합병영업권이고, 그리고 개정 후에 합병매수 차손은 이랬었구나. 영업권과 합병매수 차손의 관계는 어떻구나. 그러면 우리가 합병매수 차손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회사에서는 1650억은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650억이 어떻게 발생됐죠? 거래처 관계하고 또 다른 그 소프트웨어 관련 그런 거라 그랬죠. 그런 자산. 그런 무형자산의 이 평가에 대해서는 합병평가 차익으로 봐서 입금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죠. 그러니까 합평가 차익으로 보고 입금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영업권이 이제 4170억이 있었어요.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법인세부 시행령 24도 사항입니다. 감가상각 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영업권 가액 4170억, 4170억 원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송금 불산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입금하고 송금을 했으니까 각사업연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죠? 각사업연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과의 차액, 자, 순자산 공정가액 차액 상당액을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것일 뿐, 자,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합병 대가의 그 차에 세법상 영업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영업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세법상의 영업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세법상 무형자산을 별도로 평가하여 이를 합병평가 차익으로 입금 산입하였을 뿐, 그러니까 여기서 합병평가 차익으로 입금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형자산 1650억에 대한 기업의 고객관계 등에 대해서 그 평가를 했다는 것, 그것을 합병평가 차익으로 입금 산입하였을 뿐, 이 사건 영업권, 그러니까 영업권 이겁니다.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입금 산입하지 않고, 입금 산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 결국은 입금인데, 입금 송금 하니까 입금이 안 되는 거죠. 입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거는 회사 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회사 쪽에서. 감가상각비를 송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합병 영업권이 감가상각이라고 보게 되면은 감가상각을 했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세관청이 이 합병 영업권에 대해서 이것은 합병평가 차익이다. 합병평가 차익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입금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제 다른 그 반대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두셔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합병평가 차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이 합병평가 차익하고 이 합병영업권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마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합병평가 차익하고 합병영업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합병평가 차익이 뭐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합병평가 차익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말하는 합병평가 차익이란, 합병 과정에서 나오는 평가 차익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되는 평가 차익.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입금 산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되는 평가 차익에 한해서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 6월 8일 개정 전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2010년 6월 8일 개정 전에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 차익은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왜 입금 산입을 하는가 하면은, 이건 합병이란 것은 적격 합병에서 세무상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써요? 과세 이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과세 이연 효과를. 자, 좀 더 볼까요? 자, 합병 평가 차익이란 것은, 자,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고정자산의 합병 평가 차익. 자, 고정자산. 평가를 해서 고정자산이 토지고 건물이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피합병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평가할 때, 그때의 합병 평가 차익. 이게 고정자산의 합병 평가 차익이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고정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 보통 일반적인 자산, 이런 자산의 합병평가 차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업권의 합병평가 차익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평가 차익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고정자산의 합병평가 차익, 그리고 고정자산이 아닌 자산의 합병평가 차익, 그리고 영업권의 평가 차익, 합병평가 차익. 이것을 다 합쳐서 합병평가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고정자산의 합병평가 차익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의 합병평가 차익은 일단은 다 입금입니다. 그렇죠? 합병평가 차익은 세법에서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입금 산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고정자산에 대해서 입금 산입한 것만큼 그 고정자산에 대해서 다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것이 과세 이연 효과죠. 그러니까 합병평가 차익으로서 다 끝나는 거 아니고, 그 평가 차익으로 늘어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또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권도 마찬가지예요. 영업권도 합병평가 차익으로 입금 산입하면서 영업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감가상각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가상각 자산으로 송금 산입하죠. 다만 이제 여기서 과세 이연 효과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합병평가 차익으로 입금 산입하고, 영업권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은 5년 동안 상각하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입금 산입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고 결국 이제 과세 이연 효과는 있는 거죠. 과세 이연 효과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승계하는 자산의 합병평가 차익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뭐 제품이나 뭐 이런 거, 상품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합병평가 차익으로 입금 산입하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송금 산입이 가능한 것이 이 합병평가 차익에 해당하는 자산 아니면은 자산이라기보다는 그 제품이나 상품 같은 거 이런 건 어떻게 돼요? 판매가 되면 그것이 원가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송금 산입이 되죠. 여기서 합병평가 차익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2010년 6월 8일 개정 전의 합병영업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병평가 차익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합병평가 차익이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 자산의 평가 차익, 영업권의 평가 차익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영업권의 평가 차익이죠. 그러니까 영업권의 합병평가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의 합병평가 차익은 이것을 영업권을 합병평가 차익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영업권이 해당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업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업권이 된다는 것은 합병평가 차익으로 입금 산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합병한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영업권 그러니까 입금 산입한 금액만큼 바로 이게 영업권이 되죠. 이거는 5년간은 상각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법에서 인식하는 요건이고 과세관청이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합병평가 차익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승계가액 여기서 자산이란 것은 합병법인이죠. 합병법인이 자산의 승계가액이죠. 합병법인. 자, 자산의 승계가액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이죠. 피합병법인의 자산. 그러니까 피합병법인의 자산에는 이 사건으로 보면 이제 고정자산도 있고 이제 영업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에는 고정자산 무형 여기서 말하면 이제 무형자산이죠. 무형 고정자산도 있고 영업권도 있고 이것이 장부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부가액하고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이죠. 합병법인의 자산, 고정자산, 그냥 일반 자산, 영업권의 승계가액. 여기서 마이너스 한 이 금액, 이것이 바로 합병평가 차익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피합병법인의 자산에서 이것을 이제 승계를 이제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이 이것을 본다면은 무형고정자산은 평가 차익으로 입금 산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형고정자산하고 여기 장부가액하고 그 차익이에요. 근데 이 고정자산은 피합병법인에 나와 있는 무형고정자산은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업권도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계상에는 영업권 4,170억이라 되어 있고 이 고정자산, 무형자산 중에서 1,700 몇십억이 1,650억이 무형자산으로 평가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합병평가차의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 6월 8일 개정되기 전에는 합병평가 차익을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승계가액, 다시 말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한 가액, 요건 이제 공정가치로 계산했죠.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그 차액이 바로 합병평가 차익이 됩니다. 합병평가 차익. 그 합병평가 차익에는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도 나올 수 있고 고정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의 평가 차익도 나올 수 있고 또 영업권의 평가 차익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자산의 평가 차익이니까 부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채. 자산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산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뒤쪽에 가면은
좀 더 이제 확실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합병영어권. 합병영어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합병평가 차익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합병평가 차익 중에 하나가 합병영어권이에요. 그리고 이 합병영어권과 합병매수 차손의 관계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결국은 합병매수 차손이라는 것은 합병평가 차익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합병매수 차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합병평가 차익 중에 하나가 합병영어권이니까 합병평가 차익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합병매수 차손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구조가 되겠는데, 자, 법인세법을 볼까요? 법인세법에 보게 되면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합병매수 차익이라 하고, 합병매수 차익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것을 합병매수 차손이라고 부른다. 이때 이제 합병매수 차손이란 것은 뭐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상호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44조 2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80조의 3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0년 6월 8일 이후에 합병매수 차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그 개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합병평가 차익에서는 앞에서 그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합병매수 차손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매수 차손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시가를 차감한 것.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시가를 차감한 것. 이것이 플러스가 나올 때 이것이 합병매수 차손이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시가. 이 양도가액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합병 대가를 말합니다. 합병 대가. 이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합병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 차손. 그리고 합병평가 차익은 자산의 승계가액에서 자산의 장부가액 차익. 이것이 평가 차익이 되잖아요. 그죠? 자산의 승계가액에서 자산의 장부가액. 요 차액. 플러스 난 거죠. 이럴 때는 이 평가 차익이 되죠. 이 평가 차익 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고정자산하고 일반자산, 그리고 영업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0년 6월 8일 개정 후하고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 이 합병매수 차손하고 여기에 있는 이 합병평가 차익, 다시 말하면 영업권, 이 영업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정 전의 영업권이 개정 후에 합병매수 차손하고 같아 그랬잖아요. 그럼 같으려면 이거 왜 같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2010년 6월 8일 이제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이제 세법 규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2010년 6월 8일 개정 전에는 이 합병영업권, 이 영업권을 감가상각 자산의 하나로 봤습니다.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자산 하나로 보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감가상각을. 그리고 개정 후에는 합병매수 차손이에요. 이건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세법 규정에 보면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에요. 이때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었었는데 이것은 무형자산, 지금은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그냥 합병매수 차손입니다. 그런데 세법상에서의 그 인식, 세무조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감가상각해서 5년 동안 상각하나, 여기서 합병매수 차손을 5년간 분할 송금 산입하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용어가 이렇게 좀 달라졌다는 얘기고 그 실질 내용은 변동이 없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정 전에는
이 영어권을 어떻게 법인세법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볼까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래서 피합병법인이 상호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을 합병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업권을 인식하는 요건이 바로 이겁니다. 영업권을 인식하는 요건.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개정 전의 영업권의 인식 요건입니다. 그리고 개정 후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상호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그럼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다른 점이 뭐가 있죠? 바로 이거죠. 개정 전에는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개정 후에는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특히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 개정 후도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합병영업권에 대해서는 개정 전에는 이렇게 세법 규정에 되어 있던 것이 개정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개정 전이나 개정 후가 달라진 거 없어요.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 전에는. 개정 후는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와 관련된 이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개정 전의 내용과 개정 후의 내용이 우리가 합병영업권을 해석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합병영업권의 인식 요건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을 영업권과 합병매수 차선을 갈라놓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합병영업권에 왜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승계한 자산과 부채 명세입니다. 그러니까 피합병법인으로도 승계한 자산이죠. 자,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5,170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채는 1,500억. 그리고 이제 순자산이 이제 실제로 이것을 장부가액 5,170억을 삼성 SDS가 승계한 가액은 공정가치로 승계를 했다 그랬죠. 시가승계죠. 그러니까 6,810억이에요. 5,170억을 6,810억에 승계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무형자산, 고객과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무형자산이 있고 1,650억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또 영업권도 있죠. 영업권. 그래서 이제 6,810억이 되고, 부채는 1,500억인데 1,940억. 부채는 더 늘어났네요. 그래서 순자산은 4,87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자산 3,660억을 승계할 때는, 시가로 승계할 때는 4,870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산은 1,630억이 늘어났죠. 당초 이제 장부보다도, 그죠? 자산은 늘어났고, 부채는 430억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고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 부채 증가니까 결국 이제 순자산 증가가 되는데, 순자산 증가는 1,200억이 되겠죠. 자산 증가하고 부채 증가는 이건 마이너스 항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가 이제 1,200억이 됩니다. 1,200억.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장부가액이 이렇게 된 것을 피합병법인으로 승계할 때는 이렇게 승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승계했다는 얘기입니다. 합병매수 차손, 그러니까 현행 2010년 6월 8일 이후 합병매수 차손의 계산 방식을 보겠습니다. 계산 방법을 보게 되면은, 자, 합병대가, 이것을 T 계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자, 합병대가,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갖고 합병매수 차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 양도가액이란 이제 합병대가니까, 자, 합병대가가 9천억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합병교부금, 합병교부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9천억. 자, 9천억을 합병대가가 되고,
순자산 시가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4,870억. 순자산 시가는 승계한 가액이죠. 바로 이거죠. 이 금액. 이 금액이 4,870억이 됩니다. 그래서 합병 매수 차손은 4,170억이 됩니다. 4,170억. 합병 대가에서 순자산 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합병 매수 차손 4,170억. 합병 대가가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합병 매수 차손이다. 그래서 4,170억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맞아.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합병 매수 차손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T자 계정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 영업권을 한번 볼까요? 합병 매수 차손은 2010년 6월 8일 이전 거라 그랬습니다. 이후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합병 영업권은 2010년 6월 8일 개정되기 전이죠. 그러면 합병 영업권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산의 승계가액, 그죠? 승계한 가액, 장부가액이 5,117억이죠. 5,170억이죠. 5,170억. 장부가액은 이건 어디서 나왔죠? 이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산의 장부가액. 5,170억. 5,170억이 되고, 그리고 승계한 가액이 6,810억이에요. 6,810억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6,810억. 6,810억이 승계한 가액이에요. 그리고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로였었습니다. 제로, 그죠? 0이었었죠. 그런데 합병법인의 이 자산 총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승계 가액이 4,17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4,17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 승계 가액이 1조 980억. 앞에서 설명을 했죠. 1조 980억이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가액이 1조 980억이 된다 그랬죠. 1조 980억. 그래서 자산의 승계 가액에서 자산의 장부 가액을 차감한 금액, 자산의 승계 가액에서 자산의 장부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5,810억이야. 5,810억. 5,810억이 이제 합병평가 차익으로 계산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자,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장부에서는 제로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합병법인에서는 이것을 4,170억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합병평가 차익이 4,170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해서는 5,117억에 대해서 계산한 게 6,810억이니까 이 차익을 계산하게 되면은 합병평가 차익이 1,630억이 나와요. 합병평가 차익.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세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세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합병평가 차익이 1,630억이 입금 산입해야 되고 합병영업권도 4,170억을 이것도 입금 산입해야 돼요. 자,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5,810억이 입금 산입하게 돼요. 그런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을 5,830억이라고 그랬어요. 평가 차익이. 그러니까 5,830억 중에서 1,650억은 무형자산이라고 그랬고 4,170억은 영업권으로 계산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4,170억은 평가 차익으로 영업권으로 계산한 것은 이것은 맞는데 여기서 보면 무형자산으로 계산한 것이 다시 말하면 자산 중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산 중에. 이 자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1,650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1,630억으로 계산됐어요. 그럼 이 계산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죠? 1,650억. 그러니까 여기 자산 중에는 무형자산이 있죠. 영업권은 여기에 있고 전체 자산 승계액은 1조 980억인데 그죠? 여기에 이제 무형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의 평가 차익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계산하게 되면은 1,630억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회계 처리한 거 보면은 1,650억으로 계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계산하면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합병평가 차익이란 것은 앞에서 했던 것을 반복되는 겁니다. 고정자산의 합병평가 차익이 있고 그냥 고정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의 합병평가 차익이 있고 그리고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 차익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합병평가 차익을 각각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승계한 자산의 가액을 합병평가 차익의 유형별로 계산해야 돼요. 유형별로. 그죠? 고정자산은 고정자산대로, 그 다음 그렇지 않은 자산은 그렇지 않은 자산대로, 또 영업권은 영업권대로 이것을 각각 구분해서 그 자산의 유형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산의 유형별로 합병평가 차익을 계산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 자산의 유형별로, 그러니까 1조 980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변동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1조 980억 속에는 이것을 자산의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고, 영업권이 있고, 그렇게 되죠. 자, 영업권은 4,170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1,650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이 5,150억이 돼요. 5,150억. 그러니까 영업권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닌 바로 그 나머지 그 자산은 5,150억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1조 980억이라는 것은 바로 합병법인에서 회계 처리한 내용,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합병법인에서 회계 처리를 이와 같이 했다고 그랬죠. 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그리고 이 자본금, 주발적 합병교부금 있고 부채가 있고, 자, 이것은 삼성 SDS 합병법인이 회계 처리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금액이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승계한 자산의 승계가액은 이렇게 확정됐어요. 그리고 자산의 장부가액, 비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죠. 비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이것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가액이에요. 합병법인이. 자, 비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됐어요? 영업권은 제로였었어요. 없었죠. 무형자산도 없었습니다. 기업의 고객관계 등에 대한 그런 자산을 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비합병법인의 자산 장부가액은 제로였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바로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 5,170억이 있었어요. 5,170억. 그러면 자산 승계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빼고 그 다음에 다시 합병평가 차익이 또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유형자산은 볼까요? 자산의 장부가액이 5,170억인데 승계한 가액, 그러니까 이거 공정가치요. 시가가 5,150억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7억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7억. 그리고 무형자산은 1,650억. 이거 합병평가 차익이죠. 이거는 회사에서 입금 산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업권도 이와 같은 형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평가 차익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4,170억. 이 영업권 4,170억이 그 자체가 바로 합병평가 차익이 돼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것은 입금 산입하고 감가상각 했지만은 이것은 입금 산입을 안 했죠. 다시 말하면 송금 산입하고 또 송금 불산입.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각사민도 소득에서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도 안 했고 바로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합병평가 차익 계산하는 그 방법을 아시겠죠? 자산의 승계가액에다가 장부가액에다가 합병평가 차익인데, 여기서 말하는 요 청산소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청산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청산소득으로. 그리고 청산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청산소득에서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여기에다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서 합병평가 차익으로 입금 산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합병평가 차익을 이와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청산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여기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과되는 금액이 청산소득보다도 초과되는 금액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차액 5,830억이라고 그랬어요. 차액이 5,830억. 이 5,830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한다. 이걸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을 결국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앞에서 자, 이것 장부가액하고 자산의 승계가액하고 자산의 장부가액하고 그리고 그 합병 대가하고 차액, 바로 이거를 이제 말한 건데, 이것을 말한 건데, 이것의 차액이, 이것이 이제 5,830억이라고 그랬어요. 5,800억. 요거를 다 합치면 5,830억이죠. 이 5,830억 중에는 1,650억은 무형자산으로 돼 있고, 나머지 4,170억은 영업권으로 계상을 했다. 앞에서 그렇게 그 회사에서 회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합병법인의 합병회계 처리에서 영업권에 대한 평가 차익, 그리고 좀 전에 봤던 합병 매수 차선의 계산 과정. 자, 다음을 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합병 영업권하고 합병 매수 차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이 관계를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